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코로인더고요. 코로인더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인더는 전체 매출 중 30% 이상이 타이어 코드에서 나올 정도로 타이어 코드가 주력 사업이다라는 거죠. 근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북미, 유럽 고객사에 대한 재고 조정 문제로 해서 큰 수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3년도 4분기부터 이 재고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또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지역 중심으로 이 승용차 R에 대한 그리고 OE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업황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코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타이어 코드 공급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황이 있어 가지고 24년도에는 이 타이어 코드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타이어 코드 사업을 코어로인더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효성 첨단 소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효성 첨단 소재는 전체 매출 중 60%가 타이어 코드에서 나오고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약 51%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 글로벌 타이어 코드 1위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코르윈더가 이 명실상부 글로벌 타이어 코드 1위 기업인 효성 첨단 소재와 대립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대립에 대한 이슈가 이번 연도에만 처음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2015년도에 효동첨단 소재가 코롱 인더스트리가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나 그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롭지 않다라는 이유로 특허 무효를 주장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이브리드 섬유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전기차용 타이어에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타이어 코드 즉 전기차용 타이어 코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효성첨단 소재가 이 전기차용 타이어 코드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을 주장한 이유는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전기차용 타이어 코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을 코로인더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최근에도 또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번에는 효성 첨단 소재가 코로 인더스트리를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코롱 인더스트리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서 효동첨단 소재 상대로 HTC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코롱 인더가 효동첨단 소재를 이제 소송한 이유는 자사의 HTC 제조 공정을 그대로 따라서 생산했다라고 생산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소송 이제 대한 부분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별다른 결과가 없어가지고 어떤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코오롱 인도에 대한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은 앞으로 커질 전기차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더 커질 전기차 타이어 코드 시장에서 코오롱 인더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액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별다른 결과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코롱 인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이슈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서 이제 2월 유럽 전기차 판매 예상치가 약 전년비보다 15% 증가하지 않을까였는데 결과를 봤더니 2월 전기차 판매는 20.4만 대로 전년비보다 약 11%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 11%밖에 상승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이 독일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이 되게 되면서 약 5% 역성장한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25% 정도 상승을 했으나 이제 보조금 축소 전 일회성 수요 증가 효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달에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3월 15일부터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또 대폭 출소한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 대한 판매량도 점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3월 달에 대한 유럽 전기차 판매 예상치도 이제 그 전월 달인 2월 달과 비슷하거나 조금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더 커질 시장이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보조금에 대한 문제와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조금 악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점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 코어로윈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은 이 전기차 시장도 이제 상저하고 모습으로 풀릴 수 있고 또 23년, 24년도에는 그냥 일반 타요 코드에 대한 재고 문제가 해소가 되고 또 유럽과 북미 쪽에서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오롱 인도에 대한 매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코오롱 인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도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봉상으로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저항 부근이 이제 4만 원 부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만 원, 4만 1,000원 부근은 이제 20평선 부근이기 때문에 얘가 소폭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근에서는 이제 눌림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흐름을 이제 일봉에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당장은 이제 저점인 36,000원 부근을 찍고 반등이 오고 지금 이제 20평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면서 다시 소폭 반등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이 41,000원 부근은 주봉상 20평선과 매물대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하더라도 소폭 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 시나리오는 약간 반등에 대한 부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반등이 오고 추가적인 눌림이 나왔을 때 이 38,000원 부근 위에서 바닥을 만들어 주면은 뭐 다시 추가적으로 42,500원 부근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42,500원까지 대한 상승은 조금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이 바닥을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38,000 부근에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36,300원 부근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코로인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오로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도에 이제 결국에 산업자재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전방 산업이 악화가 되면은 이제 매출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나 이 자동차에 대한 시장도 상저하고에 대한 모습을 보일 거고 그에 맞춰서 타협 코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오롱인더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어서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